자, 지난 시간이랑 이어서 이번에는 해수의 밀도하고 해수의 용존기체 그리고 우리나라 해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해수의 밀도는요, 주로 수온과 염분에 의해 달라집니다. 그래서 TS도에서도 봤듯이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커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근데 우리 해수는 주로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위도에 따른 표층 해수와의 수온과 밀도를 살펴보면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는 낮고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는 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북반구는 어디서 밀도가 가장 크냐면 50에서 60 정도 여기서 가장 밀도가 크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는 여기서 가장 밀도가 큽니다. 그리고 적도에서 부근에서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는 수온과 밀도가 같은 양상을 보이다가 이 극지방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분포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달라지냐면 염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극지방은 염분 때문에 차이가 주로 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온과 밀도가 반비례로 수온이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하면 수온이 감소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서는요 똑같아요. 수온이 깊이가 얕을수록 높기 때문에 밀도는 작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밀도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심해층과 마찬가지로 밀도는 심해층에서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해수의 용존 기체입니다. 용존 기체라는 것은 기체가 녹아있는 걸 말하는 거죠. 기체는 언제 더 잘 녹냐면 물에 녹는 건데 물이 차가울 때와 물이 따뜻할 때 중에 물이 차가울 때 더 잘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콜라에는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거잖아요. 기포가. 그러면 얘를 냉장고에 넣었을 때 기포가 더 세요? 아니면 한여름에 운동장 한가운데 놨을 때 기포가 셀까요? 더 차가울 때, 즉 이 콜라의 온도가 낮을 때 기체가 더 많이 녹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는 물의 온도가 수온이 더 차가울 때 더 잘 녹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기체 압력이 클수록 또 잘 녹아요. 기체가. 그 다음에 해수면에 그래서 용존 기체량은 수온이 낮은 지역일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용존 기체는 일단 수온이 낮은 곳에서 많더라. 그래서 해수는 우리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만 볼 건데 일단 산소부터 볼게요. 산소는 표층에 일단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식물성, 플랑크톤, 광합성하고 그 다음에 대기에 있는 산소가 해수에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표층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0m까지는요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물고기 살잖아요. 이 물고기들이 이 산소를 다 먹어요. 냠냠냠냠냠. 그래서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감소하다가 왜 다시 갑자기 증가하냐면 일단 수심이 깊어지고 있죠. 수심이 깊어진다는 건 수온이 낮아진다는 거지. 수온이 낮아지면 기체 많이 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 해수에 의해서 수온이 낮은 해수에 의해서 용존 산소량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이산화탄소는요 어떠냐면 일단 표층에서 제일 적어요. 왜 그러냐면 이 표층에서는 광합성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표층에서 가장 이산화탄소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점점 증가해요. 왜냐면 점점 광합성 받는 애들은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 살지 않거든. 광합성 할 수 있는 애들은 태양복수 에너지가 도달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수심 깊은 데 살아요. 그쵸? 그래서 수심 깊은 데이면 일수록 그냥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서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일단 보면 여러분들 용존 산소하고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바다에 어떤 게 더, 표층에 어떤 게 더 많아요? 라고 하면 산소는 표층에서 가장 많고 이산화탄소는 표층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산소가 더 많아요.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숫자 보세요. 숫자 보시면 6이죠. 얘는 90이. 그래서 일단 이산화탄소가 무조건 많습니다. 바다에. 왜? 기체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용존 산소량보다는 전체적으로 훨씬 많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해수의 성질이었고 이제 우리나라의 해수를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측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측 자료를 통해서 어떤 해양의 수온이 어떻고 염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표층 해수의 온도는요, 우리나라는 2월보다 8월에 높고 남북 간의 표층 수온 차는 8월보다 2월에 큽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2월보다 8월에 높아요. 우리 그냥 생각해봐도 해수욕장에 언제 들어갔는지만 판단해보면 8월에 높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2월보다. 그래서 우리 지구 자전축이 살짝 기울어져 있기에 2월보다는 8월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표층 해수의 온도는 8월에 더 높다. 그래서 표층 수온은 태양 복사가 강한 여름철에 더 높고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더 높더라. 그래서 연중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면 남해고요. 그다음에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황해. 그리고 남북 방향 온도차가 가장 큰 곳은 동해입니다. 자, 하나하나 세세히 보도록 할까요? 황해는요, 일단 평균 수심이 얕아요. 동해에 비해서 훨씬 얕습니다. 그래서 대륙하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수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뭐 대륙의 비열이 크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대륙 때문에 조금 연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겨울철 2월에 보면은 4, 6, 8도 요 정도지만 여름에는 25, 26, 27 이렇게 나타나는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동해 같은 경우에는 한류와 난류에 의해서 남북 수온차가 크게 나타난다. 왜냐면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한류,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난류가 흘러요. 그래서 여기서 난류가 흐르고 위에선 한류가 흘러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뭐 이런 거는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수온차가 크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남과 북 이런 걸 따졌을 때 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의 수온차가 크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런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동해 중심부에 우리 조경수역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생각해보면 한여름에 에어컨을 틀어놓고 도톰한 솥잎을 덮었을 때 제일 편안하죠.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하고 따뜻한 물이 적절히 섞여 있는 곳을 가장 좋아해요. 황금어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걸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잡혀요.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지역이라서. 오케이. 그다음에 여름 동해 남부 연안에는 연안을 따라서 저층의 찬해수가 올라와 주변보다 낮은 영역이 나타난다. 이거는 뒷단원에서 또 자세히 하겠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으면 이 여름에는 여러분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풍이 주로 불어옵니다. 우리나라에 남동풍이겠지만요. 이렇게 남풍이 불면은 전향력, 지구 자전과 뭐 등등의 이유로 이 남풍이 불게 되면 이 바람 방향과 수직하게 해수가 움직여요.
바람 방향과 수직하게 해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표층 해수가. 그럼 표층 해수가 이렇게 동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여기 표층 해수가 비게 되겠죠. 요 지역. 그럼 비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심해에 있는 해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얘를 우리가 용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살짝 찬물, 동해안에 그래서 차가운 물들이 공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동해 남부 연안에는 연안을 따라서 저층 찬해수가 올라와서 수온이 주변보다 낮은 영역, 용승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분 한번 볼까요? 표층 해수의 연분. 연분은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리는 언제 더 연분이 낮을까요? 비가 더 많이 내리는 8월에. 그쵸? 8월에 연분이 더 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안보다 외해에서 대체로 높다. 연안이라는 건 대륙 근처 바다, 외해라는 건 대륙보다 먼 바다, 대륙에서 먼 바다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층 연분은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낮고 그 다음에 강물이 유입되는 연안에서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대륙 주변 있죠. 대륙 주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납니다. 뭐 이쪽이라든지 대륙 주변 이쪽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일 약하게 제일 낮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난류보다 한류가 흐르는 해역에서 더 낮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금이 따뜻한 물에 더 잘 녹아요? 찬 물에 더 잘 녹아요? 따뜻한 물에 더 잘 녹죠? 그래서 따뜻한 물인 난류에서 더 잘 일어납니다. 잘 녹아요, 소금물이. 그래서 난류에서 더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염분 감소는요. 염분이 만약에 없다면 생태계 위협이 되고 그 다음에 담수 유입과 수온 변화 때문에 뭐 적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남해와 황해의 염분이 낮고요. 염분 변화가 큽니다. 남해와 황해의 염분이 낮은 이유는 난류도 지나가고 그리고 대륙이 주변부에 많아서예요. 그래서 거긴 또 염분 변화가 또 크다. 이게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주변 해역의 이해, 실측 자료를 활용한 주변 해양의 이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